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4만 9,32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3,592명, 완치 409만 6,194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PCR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수자조정부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자조정부 장관은 코로나 대유행 초기에 인도네시아는 시약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완제품 형태로만 수입할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그 후 부품과 원료 형태로 수입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자체 조립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왔을 때에는 코로나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원료 수입에 어려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원료를 수입하였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두 나라에서 폭발적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인도네시아와의 협의와 요구를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자조정부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의 의약품, 백신 및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해당 시기에 인도네시아 제약 산업을 위해 다양한 회사들을 투자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치의 40%인 2억 회분 접종을 완료했다고 말하였습니다. 1차 접종 완료의 경우는 목표치의 60%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예방접종 성과가 일본보다 높은 5위에 올랐다고 전하며 백신 접종을 위해 힘써준 지역사회 시장들과 코로나 대유행을 처리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보건부는 1차 접종자는 1억 2,690만 명이며 2차 접종자는 8,040만 명이 완료하였다고 전하며 1차 접종 기준으로 12월까지 7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부스터샷은 접종 목표의 50% 인구가 2회 접종을 받은 이후부터 실행되며 이에 따라 부스터샷이 진행될 시점은 2022년 초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부스터샷에 사용될 백신을 여러 대학에서 검증하고 있다며 긴급 사용 허가를 발급한 9종의 백신 중에 선택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부스터샷은 의료 종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범국민적 부스터샷은 고령자와 중증질환 고위험군 환자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관계가 많은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말레이시아는 육로, 해상 항공으로 매일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나라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현재 의심 사례에 대해서 매월 1,500에서 1,800건의 염기서열 분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서를 획득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며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16개국에서 정부 간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국내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고용허가서를 획득한 외국인의 국내 배치를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 해 5,000에서 7,000명이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행 기회를 얻었지만 지난해는 641명만 한국에 배치됐고 올해는 한 명도 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가 아닌 민간사업으로 한국에서 선원으로 취업한 인도네시아인들이 입국 후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고용허가제 입국 제한 조치 해제에 따라 한국행을 대기 중인 16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약 5만 명이며 이 중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5,700여 명으로 모두 한국어 시험과 면접을 통과한 후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한편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입국 후 정부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함유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상사들도 영업이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파뮤를 식용유로도 사용하지만 B30 바이오 디젤을 상용화하였고 제2.7 바이오 항공유 제작에 성공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파뮤 관련 주가가 오르고 실제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 파뮤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우리나라 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삼성물산이 파뮤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파푸아주에서 파뮤를 재배 중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21년 약 16만 6천 톤의 파뮤가 생산될 예정인데 이는 2020년 기준 4만 2천 톤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매출 또한 2020년에 2배인 1억 4천만 달러, 영업이익은 3배 증가한 5,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LX 인터내셔널도 17만 톤의 파뮤를 생산했으며 삼성물산도 10만 톤의 파뮤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파뮤 회사들은 환경 책임 투명 경영과 친환경 인증, 환경사회 정책 등의 회사 운영을 지역사회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최대 설탕 생산 기업이며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알칼리즈 슈가 컴퍼니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였다고 산업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하여 투자자들을 만나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해당 기업은 설탕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바이오에탄올, 신재생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당 기업은 설탕을 통해 에탄올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에탄올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미 호주, 미국,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은 화석연료에 대안으로 식물 에탄올 대량 생산을 계획 및 개발 중에 있으며 에탄올은 운송 부문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자체 생산 설탕보다 수입 설탕이 더 많기 때문에 정제 설탕 분야도 전망이 밝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연간 670만 톤의 설탕을 소비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연간 최대 75톤의 설탕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 일부 아시아 국가의 제조업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5개국의 3분기 제조업 생산량이 7%가량 줄었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의 연간 국내 총생산은 0.02%에서 0.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율이 높고 이들 5개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중국, 일본보다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며 특히 전자광학기기 관련 품목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해당 품목의 재고가 전혀 없고 5개국 밖에서 대체 상품을 찾을 수 없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영향은 이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이들 5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의존도는 17.8%로 중국과 일본, 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서부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독교 기념교회 완공식에 참여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념교회는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 수천 명이 자금을 모아 타국 선교지에 도움 없이 건설한 교회입니다. 주지사는 연설을 통해 기념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자카르타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경건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증거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기독교 교회의 존재는 자카르타와 인도네시아의 평화와 보호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인도네시아의 교회는 다양성 속에 인도네시아의 통합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기념교회는 상습 침수 지역에 건설되었는데 특별히 지하에 빗물 저장 장치를 만들어 지역 범람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건물 자체도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의 친환경적 정책에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2019년 4월 9일 만료인 토지 임대 기간을 2024년 9월까지 연장해 주었으며 건축 허가는 2017년 5월 26일에 발급하여 준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01년 개봉하여 큰 흥행을 보았던 엽기적인 그녀가 인도네시아에서 리메이크되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인공 역할을 맡은 영화 배우는 인도네시아 인기 아이돌 스타 티아라 안디니가 맡아 화제입니다. 티아라 안디니는 인도네시아판 아이돌 스타 대회에서 1위로 우승하여 연예인으로 데뷔하였습니다. 그런데 댄스와 음악이 아닌 영화로 첫 연예계의 무대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티아라는 이렇게 큰 배역에 선정되어 감격스러워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비하인드 스토리에 공개하여 팬들의 기대를 안겼습니다. 남주인공 역할은 배우 제프리가 상대 배우로 출연합니다. 한편 영화 엽기적인 그녀는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한 전지현과 순박한 대학생 차태현이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내용인데 술에 대해 엄격한 인도네시아에서는 해당 부분을 어떻게 각색하였고 스토리를 전개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